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 빼미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따뜻한 가족, 사랑,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지는 영화 바로 어거스트 러쉬입니다. 어거스트 러쉬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 역을 맡았던, 현재는 우리나라 드라마 굿닥터의 리메이크 작품인 미드 굿닥터의 션 역할로 더 유명한 배우 프레디 하이모어의 주연작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마침 또 타이밍 좋게 11월 22일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연말과 잘 어울리는 휴머니즘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방송 들으시면서 영화의 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디가 주연을 맡은 에반 테일러라는 소녀는 천재 음악 소년이에요. 보육원에 머물고 있는 10살 에반은 그곳에서 별종 취급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다른 보육원의 아이들과는 달리 언젠가는 꼭 엄마와 아빠가 본인을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음악이 본인을 부모님께 데려다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에바는 거리의 음악 소리를 따라 보육원을 탈출해 부모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반이 거리에 처음으로 나가서 거리의 소음을 인식하는 장면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동차 경적 소리나 차가 달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에반의 귀에는 악기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언제요? 저는 예를 들면 약간 좀 사소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구르고 있었어요. 약간 박자에 맞춰서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박자의 정박으로 클락션이 울린다거나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손을 이렇게 툭툭툭 책상을 치고 있었는데 박자에 맞춰서 누가 드르륵 문을 연다거나 짜릿해. 뭔가 그럴 때 좀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뭐지? 지금 세상이 나 몰카하나? 사회 실험인가?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약간 음악 같다고 느껴요. 저는. 저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반도 새로운 도시에 와서 좀 더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그런 좋은 상상과 좋은 기분과 더불어져서 이 환경이 왠지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여행 갔을 때 지하철 소리인데, 한국 지하철 소리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거든요. 딴딴딴. 이런 느낌인데 지하철 소리만 듣는데 그건 너무 사대주의 아닌가요, 솔직히? 리액션이 국밥 먹은 리액션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약간 그 명동 신세계백화점 쪽 가면은 캐롤 막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 인산인해서 걷고 눈도 막 내리고 이러는데 차는 다니고 이런 소리가 어우러져서 크리스마스네 싶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있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손비트나 펜비트 쳐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친애를 봤죠. 그래요? 안 쳐보셨어요? 네. 쳐봤죠. 저는 안 해봤어요. 얌전했나 봐요. 근데 그런 게 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타악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니까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뉴욕 거리를 떠돌다가 길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돈을 버는 아서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서는 재워주는 곳을 제공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버스킹으로 돈벌이를 시키는 악덕 사장 위저드 패거리의 일부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에반은 아서를 따라 위저드 패거리에 합류를 하게 되고, 에반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본 위저드는 그의 능력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처음 기타 치는 장면, 그리고 뭐 버스킹을 보는 장면, 이런 데서 살짝살짝 악기를 다뤄보는 에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좀 보면서 배우가 배운 건가? 네. 아니면 아무렇게나 치고 약간 액션 건지. 같지 않았어요? 저 중간에 나오는 소녀 어른 소녀가지고 이거 어, 뭐야? 근데 저는 그건 느꼈어요. 근데 이 작품이 2007년 작품이니까 그때는 이제 관객들이 네. 안목을 해줬나 봐요. 허용을 했나 봐요. 그 정도. 저희는 이제 그게 대역이 있었다는 걸 그럼 알지만, 순수한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면 실력이 진짜 상당하잖아요. 천재죠, 천재. 전 이거 보면서 계속 와, 천재, 신동, 영재 발굴단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아유 현실적이야. 이게 왜요? 전 드림아이의 송삼동이 생각났는데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 상동이가 절대음감 기억나시죠? 김수현 배우님?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아요. 수지님의 남자친구 맞아요. 상동이라고 아. 부른. 맞아요. 에바는 이제 그분은 배우니까 당연히 대역이었겠지만 여기 아서라고 진짜 버스킹을 해서 에반을 위저드 패거리로 데려간 그 흑인 남자 아이는 실제로 음악 신동이래요. 이 친구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직접 다 연주를 하고 부르는 거래요. 길거리 선배는 달라. 소울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작품에서 브로드웨이 작품에서 이걸로 인정을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진짜 천재를 데려다가 찍은 네.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재가 나오는데 이후에 성가대를 가게 되는 장면 저희가 말을 할 건데 거기서 조그마한 흑인 여자애가 시스터 X처럼 맞아요. 노래를 막 기깔나게 불러요. 맞아. 근데 얘도 실제로 이 성악 천재래요. 그걸 대역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미로워.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와 이분들의 소울은 진짜 따라갈 수 없는 그게 역시.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음. 좋아하거든요. 명작이죠.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저 사람 정말 멋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약간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악역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충격적 그런 충격 모먼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왠지 나쁜 짓을 하는데 착한 짓 할 것 같고 맞아. 기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 같고 돈 제대로 줄 것 같고 혼자 맞아. 이상한 처음엔 약간 그렇게 나왔어요. 어, 인자한 그쵸, 그쵸. 표정으로. 맞아. 저도 그래서 헷갈렸어요. 저는 그 영화는 안 봤고 주만지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주만지 맞나? 거기에 나오시죠? 저는 몰라. 아마 나오실 거야. 그리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도 살아있다. 나오잖아요. 그런 약간 뭔가 자비한 맞아. 역할들로 맞아요. 많이 봐서 처음에 딱 기타 치는 모습을 딱 흐뭇하게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겠구나 맞아요.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그 되게 특이하게 치잖아요. 저희가 흔히 알듯이 피크로 이렇게 맞아요. 현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때리듯이 음. 치잖아요. 근데 이게 핑거 스타일 주법이래요. 기타의 주법인데 이 2007년에 첫 개봉을 했으니까 이 영화가 흥행을 한 이후에 실제로 한국에서 이 기타 주법이 약간 흐름을 탔대요. 오 유행했구나. 음. 그래서 근데 뭔가 이게 핑거 스타일을 제가 잘 몰라서 구글링 정도만 해봤는데 한 명이 치는데도 되게 여러 명이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대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소리가 풍성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저 실제로 들어봤어요. 어디서요? 핑거 제가- 스타일요? 짧게 들어갔다 나왔던 기타 동아리에서 아, 신입생 환영회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멘토분들이 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손으로 막 치시는 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박효신의 눈의 꽃인가 그걸 했었어요. 기타로. 그거를 그걸 치면서 바로 그래서 기묘하다. 제 감상 그리고 표현. 되게 신나는 느낌이 그니까요. 드는데 눈의 꽃은 어쨌든 이 주법이 막 음. 멋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고 그냥 아. 신기하다 이런 느낌. 배워보진 않으신 건가요 그럼? 아유 절대 엄두도 나지 않는 와 이거는 영역이다. 그들의 영역이다. 그들의 영역이다. 네. 이게 또 어려운 건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얘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때리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어렵나 오히려? 근데 더 어려울 그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 약간 액팅적인 재밌는 주법이어서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천재 소년을 낳은 부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모의 첼리스트 라일라는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치고 파티에 초대되지만 파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산책을 할 겸 밖으로 나왔다가 밴드의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를 만납니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만날 것을 기약했지만 굉장히 엄했던 라일라의 아버지 때문에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그 길로 둘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불장난은 추억 속에 묻을 수만은 없었는데 바로 이날 에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품 전개상 후반부에 밝혀지긴 하는데 엄마 라일라는 자신의 아이가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반을 보육원에서 데려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라일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루이스는 당연히 애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요. 저는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에반이 보육원에 있는 것에서 영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엄마와 아빠도 긍정적인 만남이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로맨틱한 하루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로맨틱하긴 했나요? 어떠세요? 뭐 로맨틱은 하죠.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둘 다. 애가 이건 왜 생겼는데. 영화적 허용을 안 해주시나요? 로맨틱해요. 아니, 로맨틱한데 제가 첫 번째로 약간 의문스러웠던 부분은 약간 영화 연출이 둘이 만나기 위해 옥상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둘이 약간 여기로 가서 얘를 봐야지. 여기 항상 이 남자가 오니까 나 여기서 이 남자애 봐야지. 좀 그래서 기타 치는 남자가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둘이 처음 만난 거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두 번째, 둘이 갑자기 아침이 되는데 둘이 밖에서 눈에 뜨죠?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둘이 그냥 얘기하다가 잡는 줄 알았는데 애가 생겼다길래 저는 로맨틱하기에 앞서서 둘 다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첫눈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애가 생기는 부분이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거기만 빨리 감게 하잖아요. 유일하게 라일라가 아기를 가지고 우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이를 가졌다 낳았다 아빠가 뺏어갔다 끝. 그리고 아기도 어렸을 때 얼마나 아기 키우기 힘든데요. 그거 다 자르고 좀 이제 말도 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에반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힘든 건 다 잘라냈네.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내는 건 잘못됐다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일단 빨리 감기로 됐다고 쳐요. 아이를 지우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라일라의 아빠가. 근데 거부를 한단 말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좀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여자애가 남자애가 불렀잖아요. 택시 타기 전에. 근데 안 갔어요. 맞아요. 안 그때부터 갔잖아요? 잘못됐어. 나중에라도 아빠를 뿌리치고 물론 광장에 몇 번 나가긴 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네 둘이 오래 사귀었어. 애가 생겼어. 그러면 낫겠죠. 근데 둘이 하룻밤 사랑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본 남자의 애를 가진 거잖아요, 얘는. 근데 그만큼 얘가 애에 대한 뭔가 모성애가 되게 나오잖아. 모성애를 가진 캐릭터로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래서 모성애라기보다는 저는 서로를 못 잊은 것 같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네. 왜냐면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아예 꿈도 접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도 그렇죠. 아닌가? 하지만 계속 음악학원 이런 데서 가르치니까 관련 아예 종사- 접은 건 네네.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아예 악기를 놨잖아요, 아빠는. 그래서 서로를 못 잊어서. 근데 뭐 살면서 그런 사랑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운명인 커플은 맞는데 왜 그때 안 뿌리쳤을까에 대한 게 조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아이를 못 지우고 낳고를 다 떠나서 왜 안 갔냐고요. 왜 안 잡았냐고요? 다음 날 보자고 했는데 왜 안 가? 아빠한테 붙잡혔잖아요. 인생을 아기를 낳고 싶을 정도면 그때 갔어야죠. 그때 그때는 아기 몰랐죠. 있는지 아기 몰랐지. 있는지. 어쨌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겠죠. 나중에 아기를 낳고 싶어진 마음이나. 여튼 저희는 지금까지 라일라의 행보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 짚으면서 다음 장면으로 맞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위저드 패거리에 합류한 에반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며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위저드가 경찰에게 걸리고 말죠.
에반에게 어거스트 러시라는 예명을 지어주기도 했던 위저드는 본명을 숨기고 도망치라고 일러주고 그 길로 도망쳐 나온 에반. 아니 어거스트는 또다시 한번 음악 소리에 이끌려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교회에서의 환경은 위저드 패거리가 머물던 폐교보다 훨씬 환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은 숨겨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를 알아차린 분이 목사님이셔서 다행히 올바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줄리어드 음대에 거의 초등학생의 나이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천재나 신동이 있어서 내가 목사님처럼 그 애를 보게 됐다.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 대학을 갈 생각은 못할 것 같고 그냥 현실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보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아니 궁금한 이야기와요. 왜요? 일단은 뭐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마땅한 기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방송 타면 좋겠지 마인드. 오케이. 그럼 본인의 자식이면요? 아우 그러면은 저는 아니 질문이 제 인생을 다 버리고 빨리 해외로 그러니까- 보내야죠. 아, 해외로 보내는 게 방법? 대학 안 보내고? 해외 좋은 대학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한국 치면 그러니까 줄려들 보내야죠. 어, 저는 대학에 안 보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떡해? 이 애가 어쨌든 여기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아직 몸이랑 다른 뭐 취향이 애기잖아요. 입맛도 애기고. 근데 그 대학교에 보내버리면 그 대학생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뭐 어떤 교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주말에만 방과후처럼 뭐 3시간 이렇게 막 과외를 받거나 그런 건 괜찮겠지만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대신에 이거를 입시로 쓰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술을 잘한다. 그러면 입시 미술을 시키거나 음악을 잘하면 막 케이팝이나 가요에 국한되게만 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재능을 잘 원석처럼 잘 닦을 수 있게. 근데 대학은 안 보낼 것 같아요. 자신이 노래 잘하면 하이브 보낸다 안 보낸다. 하이브 안 보내죠. 뭐 어디 저스틴 비버처럼 키워야죠. 왜 그 팀으로 활동하게 합니까? 사대주의?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악동 뮤지션 아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자작곡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하니까 결국 그게 대중도 원하는 방향이 되고 지금까지도 좋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맞아요. 찬혁 씨 앨범이 잠깐 떠올랐는데 맞죠. 그 머리 미는 네. 무대가 갑자기 생각이 파노라마 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것도 혁신이에요. 나중에 그쵸.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음악 천재가 있으면. 썸마님은 대학 보내실 건가요? 저는 빼미님이랑 비슷한데 저 대학을 보낸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유능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애를 맡길 것 같아요. 얘를 가르쳐 달라. 그게 그게 그것이 아. 아닌가요? 아 근데 수업 같은 거 말고 있잖아요. 그냥 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달라 느낌일까요? 방과후 느낌? 얘를 가르쳐 달라지. 근데 틀에 갇힌 수업 같은 거 말고 그렇죠. 필수 교양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얘 말고. 천재성을 보존해 주는 데 한해서 그게 음악을 맞는 것 가르쳐 같아요. 달라.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영화에서의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수업 시간에 강의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학생들은 아무리 거기가 줄리어드 음대여도 다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바는 어거스트는 자기 노트에다가 작곡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거를 막 혼내거나 얘 이러면은 우리 학교 못 받아줍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걸 디벨롭을 시켜서 나중에 콘서트장에서 지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거스트가 태어나서 줄리어드 음대에 오기까지 이미 충분한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음대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어거스트는 자신의 랩소디로 큰 공연장에서 지휘를 맡는 기회를 얻었는데 아버지인 척 행세를 하며 어거스트를 데려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위저드 때문에 다시 길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던 중에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인 루이스와 필연적으로 음악으로 교감을 하게 되고 그에게 용기를 얻은 어거스트는 친구 아서의 도움으로 결국 콘서트장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꽤나 비현실적이고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 초반부에 에반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10여 년간 서로의 소식조차 몰랐던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로 음악을 통해서 서로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쵸. 아버지인 루이스와 아들 에바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같이 연주를 하고 어머니인 라일라와 에바는 같은 콘서트 무대에 참여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인 어거스트의 지휘를 들으러 공연장에 왔다가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니까 서로가 서 있었어요. 영화적 만남이죠. 어때요? 이 장면은 로맨틱하다고 느끼셨나요? 로맨틱하고 비현실적인 게 맞죠. 왜냐면 음. 콘서트장에서는 친구랑 같이 갔다가 한 번 떨어지면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없는데. 지금 몇십 년을 못 봤는데 만나게 됐으니까 엄청 로맨틱하죠. 그리고 저는 로맨틱하다고 느꼈던 게 루이스는 일단 에반을 모르니까 그 라일라만을 보고 라일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로맨틱한 장면은 맞는데 뭐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드는 장면은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전 좀 더 극적이길 원했어요. 더요? 아니 왜냐면은 조금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가족에 대한 가족을 찾고 그 이후에 얘기가 좀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셋이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영화가 진짜 냅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점이 저는 조금 아쉬웠고 왜냐면 저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화를 봤는데 그 눈맞춤 한 번으로는 나의 이 아쉬움을 달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그 왜 부분이- 그런지 알아요? 왜요? 가족이 함께 살면 또 와, 저 똑같은 말 하려고 했어요. 이 행복한 감독 일만 있을 순 없어요. 이 감독이 장치를 쓴 거예요. 네. 인생사 힘든 부분은 다, 다 넘겨. 그런 거구나. 근데 두 분의 로맨틱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2주 전에 로맨틱 홀리데이 마지막 장면은 되게 로맨틱하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 그거 로맨틱이죠. 로맨틱하잖아요.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이 장면이랑. 아니 이건 좀 억지스러운 로맨틱. 로맨틱을 강요하는 느낌. 그거는 누가 봐도 이미 사랑을 이룬 애들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로맨틱하죠. 그러니까 농도가 달라요, 약간. 농도 백 100%의 로맨틱이었고 로맨틱 홀리데이는 얘는 뭔가 좀 즙을 감정선이 부족하다. 짜다가 만 느낌이에요. 난 즙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말고 이 아빠랑 아들이 길에서 서로 기타 치는 장면이 저의 최애 장면이에요. 100번 공감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음악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같이 기타 바꾸면서부터 노래하고 그리고 저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게 좋았는데 뒤에 엄마가 무대에 오르고 아빠가 가수로 다시 데뷔해서 부르는 노래랑 이 아들이 지휘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좀 소름이 돋던데요? 그게 클라이맥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때부터 클라이맥스 시작이죠. 그때부터 점점, 아빠가 점점. 잘생겨 보였어요. 아 그때가 돼서요? 이게 저희가 오늘 언급을 많이 안 하긴 했는데 OST 음악 영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많은 음악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언급해주신 그 교감을 하는 장면도 있지만 저는 에반이 처음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그 어두컴컴한 다락방 같은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서 옆에서 이제 그 위저드는 자고 있었는데 혼자 처음으로 만지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코코도 약간 생각나지 않아요? 코코 어떤 장면이요? 코코에서 그 다락방에서 찍은 네. 장면이요? 아니요 그 성당 교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막 훔쳐오는 장면이요? 네, 거기서 막 만지면서 빛 한 줄기 들어오고 막 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도 생각났고 그게 영상적으로도 이뻤고 표정이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이어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코코가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난 소설이 있거든요. 뭔가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걸 모르세요? 찰스 모르겠어. 디킨스의? 찰스 디킨스는 아는데. 고아원 출신인데 얘도 타이에 의해서 이제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애가 본디 심성이 되게 착한 애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뭐 걸리고 그렇게 해서 막 맞고 제대로 막 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인데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반을 보면서.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서 스토리 플롯을 차용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판 올리버 트위스트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이 작품이 거기서 내용을 많이 따왔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이 작품 보면서 이 작품을 좋아하면 이 영화도 좋아하겠다라고 추천해줄 만한 알고리즘 지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싱스트리트라는 아, 영화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그냥 아, 싱스트리트는 실제 영화인데 실사 영화인데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음악 영화예요. 그 비긴 어게인 감독님이 만드신 아. 영화인데 이 영화 이 어거스트 러시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되게 결이 비슷해요. 왜냐면 이 어거스트 러시는 이 애기가 어거스트가 가족을 찾아 나서는 줄거리잖아요. 근데 싱스트리트는 이 주인공 남학생이 자신의 밴드 단원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 브라만 음악. 그래서 이제 그쵸 그런 느낌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섭외해서 밴드가 되고 음악을 하고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님은 어떤 영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진짜 크리스마스에서 보는 영화를 끼워 팔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요? 영화 엘프라는 영화 혹시 다들 F? 엘프라는 아. 영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 영화는 비슷해요. 여기도 기본 서사가 가족을 찾으러 떠난다라는 점이 굉장히 비슷한데 어거스트 러시는 그걸 음악과 함께 했다면 엘프는 코미디랑 함께 합니다. 그래서 훨씬 얘는 웃긴데요. 일단 얘가 고아원에 그 주인공인 애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산타가 실수로 고아원 애들한테 선물을 주고 집에 왔는데 그 선물 보따리에 얘를 같이 들고 온 거예요. 헐.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아이씨 어떻게 얘를 다시 갖다 놔 마라 하는데 엘프 중에 한 명이 이제 노총각 엘프였던 한 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데려다 줘야지. 노총각 엘프가 너무 웃기다. 이 아기가 자기가 키가 190이 넘는데 엘프들은 조그맣잖아요. 190이 넘을 때까지 나만 왜 이런 엘프일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아빠를 찾으러 나섰는데 아빠 어디 있어요? 산타한테 이렇게 약간 찾으려고 물어보니까 산타의 나쁜 어른 리스트에 아빠가 올라와 있는 그걸 보면서 하지만 어쨌든 아빠를 찾으러 가서 아빠한테 약간 너 뭐야? 이런 느낌도 당하고 하면서 겪는 코미디스러운 영화예요. 궁금하다. 네, 너무 궁금해. 그래서 결국 진짜 아빠랑 살게 될지 아니면 그 엘프랑 살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따뜻한 영화입니다. 애니예요? 아니요, 실제 아 실사예요? 실제 190 정도 돼 보이는 배우님이 엘프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미국 한복판에. 미국 맞나? 예, 미국을. 네, 두 작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어거스트 러시에 대한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5점입니다. 왜죠? 왜요? 지극히 그냥 중반 점수잖아요. 예. 음악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내용도 아름답고 그치만 저의 심금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결말이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내용이 좀 많이 잔잔바리예요. 되게 명작이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명작이라서 한 번 볼 법하다. 하지만 뭐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은 영화다. 해서 5점입니다. 네.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더 주고 싶으니까 5.5점 할래요. 점 없어요 우리. 그럼 6점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음악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낮게 평가하는 영화 느낌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의외네요. 뭔가 뮤지컬로 했으면 훨씬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어서 약간 서사를 구성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풍의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제 기타로 막 하는 노래를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6점인데요. 뭐야? 저는 근데 꽤 잘 봐서 6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2점도 줘본 적이 있기 때문에 6점 정도면 막 평균 3주 전 이상. 돌아가서 저격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이때까지 지금 계속 리뷰하면서 2점 3점 막 8점 줬으니까 6점인 이유는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틀어놓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왜냐면 조용해서. 누구랑 뭐 간단하게 뭐 와인을 한잔 한다던가 안 그러면은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가끔 눈길 갈 때 봐도 이해가 되는, 그리고 클라이맥스 때만 다 같이 집중해서 봐도 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화로서는 잔잔한 게 약간 이득이 되지 않았나,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오늘 저희 주제랑 맞춰보면 6점인 것 같습니다. 일치월장 12월 주제에 걸맞게 오늘 방송까지 총 3주에 거쳐서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 3편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취향 저격하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연말인 만큼 가슴 따뜻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소개해봤는데 다음 주는 진짜 크리스마스잖아요. 저희 12월의 대주제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책을 가져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